안녕하십니까. 저녁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저희 비타민C 섭취 운동 본부 밴드에 질문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에 있어서는 영양제를 많이 섭취를 했더니 두통이 오더라, 가스 냄새가 심하더라, 아픈 곳이 더 아프더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간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두통이 온다고 하고요. 평소보다 더 아프다, 영양제를 먹었더니 그렇다, 이런 얘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내용인데요. 청주에 계시는 분이군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안녕하세요 박사님, 질문이 있어서 상담 요청 드려요. 친구 소개로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영양제 부작용인지, 두통이 오고요, 평소보다 더 아프더라, 더 먹어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상담에 대해서 댓글을 제가 답은 드렸고요. 신랑이 먹고 있는데 간이 안 좋아서 그런지 두통이 온다고 하고, 갑자기 많이 먹으면 안 좋을 듯 하여서 물어본다라는 거고요. 먹는 방법에 있어서는 오전에 식전에 유산균, 비타민C, 키토산 저희가 먹으라고 제안하는 방법대로 잘 드시는 것 같고요. 식후에 다시 비타민C 하고요, 오메가3, 마그네슘, 글루타치온, 아르기닌을 섭취를 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이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 아미노산입니다. 이것은 우리 근육을 구성을 하거나 우리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우리 몸속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피로 회복을 위해서도 많이들 먹고 있는 일종의 아미노산입니다. 자, 이렇게 잘 드셨다라는 건데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먹으면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답은 뻔합니다. 저녁 식전에 다시 비타민C를 먹고 키토산을 먹고 식후에 비타민, 유산균 이렇게 먹는다. 유산균을 앞으로 먹었으면 좋겠고, 이런 방법으로 비오유키소를 거의 다 먹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먹었더니 이제 일주일 후부터 규칙대로 또 먹으라고 하는 대로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더 많이 먹어보겠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두통이 오고 어깨가 뻐근하고 무릎이 아프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니, 영양제를 먹었는데 어떻게 두통이 더 오고 어깨는 뻐근하게 아프고 무릎까지도 아픈 현상이 나타날까? 평소에도 가끔씩 그랬답니다. 네, 영양제 먹고부터 더 피곤하고 평소보다 더 하다는 얘기죠. 평소에는 소주 한 병, 그리고 이 영양제를 먹고 났더니 소주 한 병 먹으면 바로 자버린다. 평소에는 소주 2병을 먹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한 병만 먹어도 자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트림을 엄청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배에 가스가 찬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느냐라는 것인데요. 이 가스 차는 거는 신진대사가 촉진되어진다. 평소에 내가 섭취한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되어진 뒤에 그 포도당이 가스로 이산화탄소로 바뀌어 가지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고 몸 안에 남게 되어졌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탄수화물 신진대사가 잘 되어졌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요거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것 때문에 가스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트림이 평소보다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백질 흡수가 안 되는지 가스에서 냄새가 심하대요. 네, 화장실 가면 냄새가 엄청 심하다. 네, 이건 여기 아주 답을 써 놓으신 겁니다. 단백질이 흡수가 안 된다? 네, 특히 아미노산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흡수가 되어지지 않고 네, 변으로 빠져나온다. 이제 키토산이 붙잡고 빼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냄새가 이제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적어 놓은 거 보면은, 네, 영양제 부작용으로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현상들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영양제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양제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부작용을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그게 영양제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내 몸에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첫 번째는 살펴봐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영양제 속에 들어있는 어떤 알레르기성 물질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영양제를 만드는데 알레르기성 물질이 들어있는 식품류를 같이 첨부를 시켜 놓은 경우도 있고요. 그것을 섭취한 분의 특이한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사람인 경우에는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섭취를 했는데 알레르기 형태나 네, 이런 일종의 면역 반응이 알레르기 형태로 좀 더 나타나는 그런 분의 경우에는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분의 경우에는 스톱을 한 뒤에 상담을 하고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네,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방법들은, 이런 이제 문제들은 네, 부작용의 개념보다는 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 좀 전에 말했던 두통이 일어난다. 저런 게 어떤 물질에 의해서 알레르기성이라기보다는 신진대사가 촉진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챙겨 드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데요. 이제 이게 심하면은 줄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비오유키소를 이분은 지금 정확하게 세 끼를 다 먹지도 않았고요. 오전하고 저녁하고 이렇게 두 번씩 좀 나누어서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몸이 평소에 별로 건강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비타민이나 오메가3나 소금이나 키토산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씩 천천히 늘려가는 게 좋다. 이런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제 첫 번째가 두통이 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영양제를 섭취한 뒤에 두통이 온다면 그거는 산소 부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영양제를 먹었는데 특히 비타민C를 먹고 네, 키토산 먹고 오메가3 먹고 이런 걸 먹었는데 이 두통이 오느냐라는 건데요. 산소가 평소에 이분의 몸속에는 잘 들어오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잘 안 오고 있다 보니 이 영양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도당, 가스가 발생한다 이 이야기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전환이 잘 되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바뀌려면 산소가 필요한 거죠. 산소는 이분의 몸속에 산소는 잘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네, 잘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몸속에서 소모량이 증가해버리면 두통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전부 있으실 겁니다. 가스가 심하게 발생한다. 그러면 포도당 소모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포도당 소모가 잘 된다는 이야기는 혈당이 떨어진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혈당이 떨어지고 포도당 소모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얘기는
산소가 많이 소모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면 두통이 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두통이 오게 되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 평소에 나타나는 증상이 산소 부족이니까 저녁에 코를 심하게 곤다든지 또 자고 일어났을 때도 머리가 아프다든지 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거린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분명히 산소 부족을 이분은 이제 맞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뭐 운동을 안 하시는 듯한 그런 분이고요. 또 뒤에는 뭐 소주를 한 병만 먹어도 잠을 자버린다. 원래는 안 그랬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평소보다 더 아프더라 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런 증거를 증명을 해 주는 건데요. 이분도 평소에 아팠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씩 아팠다. 조금씩 좋지 않은 몸이었다. 그런데 이 아픈 통증이 더 심해져 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왜 심해질까요? 라는 건데요. 이런 현상들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스테로이드 종류나 항생제 종류나 이런 약물들을 섭취를 하면 몸이 이렇게 위축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어떤 밧줄로 몸을 꽝꽝 묶어놨다, 세포를 활동을 못하게 해놨다, 그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물이 몸 속에 들어가면 몸이 대사가 조금밖에 안 된다, 덜 된다. 이것 때문에 그 대사량이 줄어 있는 거죠. 포도당 대사도 줄어 있고, 산소도 덜 들어오고, 또 분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몸 전체는 또 통증을 가지고 있고, 이런 통증들이 젖산이 축적되어져서 일어나기도 하고, 염증 때문에도 일어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통증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 평소에도 피곤, 그 다음에 통증, 이런 걸로 몸이 위축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양제가 들어가니까 산소, 영양소, 포도당,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활성화되어진다라는 거죠. 몸이 약물에 의해서 위축되어져 있다가 활성화가 되어지면 통증이 발생합니다. 서서히 천천히 올라가면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몸이 움직이면 아파진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축구를 안 하다가 일요일 아침에 조기 축구 나가서 하루 종일 뛰고 오면 그 다음날 몸살이 나거나 여기저기 다리가 땡기거나 이런 거죠. 평소에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하면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영양제를 섭취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운동은 안 했지만 몸이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난 거다. 그래서 아픈 게 통증이 평소보다 더 아픔이 오는 거다. 결국 일종의 호전 반응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만큼 비타민C, 키토산, 오메가3, 유산균 이런 것들은 몸이 안 좋으신 분한테는 강력한 호전 반응을 끌어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세포를 살펴보시면 이 세포 속으로 산소와 포도당, 기타 여러 물질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평소에는 잘 안 하고 있었다. 이분은 잘 안 하고 있다가 산소가 많이 오다 보니 또 신진대사가 촉진되어졌다. 그래서 몸에 문제를, 통증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왜 소화가 안 되면 단백질 가스 냄새가 나느냐라는 건데요. 단백질이 분해가 되어지면 아미노산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분해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많은 다양한 물질들이 생성이 되어집니다. 아미노산류 중에서도 20가지 정도가 만들어지고요. 그 중에 흡수되어진 놈도 있고 흡수되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고 뭐 여러 형태의 분자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 심한 냄새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들 중에요. 이 김치 냄새에 그 젖산 냄새 이런 냄새 하고요. 고등어와 같이 단백질이 썩을 때, 계란이 썩을 때 나는 냄새, 즉 야채가 썩을 때와 단백질이 썩을 때 냄새 차이는
확연하게 다르고요. 더 고약하고 심한 냄새가 나는 것이 바로 단백질 썩을 때 나는 냄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변으로 빠져나오는 것들도 그런 단백질들이 썩어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평소에 신진대사가 잘 되고 변이나 이런 것들이 잘 빠져나가고 있었던 사람이면 별로 냄새가 안 났을 텐데, 이분은 아까 피곤한, 평소에도 통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변도 충분하게 원활하게 잘 배설되어지지 않았던 분이다. 키토산을 먹게 되니까는 변이 붙잡혀서 나오면서 냄새도 나고요. 또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또 끌려 나오기도 하고요. 아직 그 장 기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해되다 남은 단백질이 또는 분해되어진 아미노산이 끌려 나와 가지고 냄새를 심하게 유발을 한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뭐 보통 두세 달 안쪽에 냄새가 별로 나지 않은 그런 변이 나오도록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아직도 몸이 제대로 정상화가 되어지지 않아서 이런 냄새를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화장실에 갔는데 냄새가 심하다 그러면 소화 흡수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백질 냄새 많이 난다고 그랬죠. 그랬다. 그게 이제 소화가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더 먹어야 될까요? 줄여야 할까요?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호전 반응이 심하면 일종의 그 견디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줄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줄여서 먹는 것들도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